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이고요. 제가 만난 수많은 대표님들 중에서 정책 자금 받고 나서 더 힘들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직한 영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자 필독의 허영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필독 채널의 허영근입니다. 오늘 영상의 첫 문장부터 기억해 주십시오. 정책자금 잘못 받으면 망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이고요. 제가 만난 수많은 대표님들 중에서 정책자금 받고 나서 더 힘들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책자금은 원래 회사를 살리라고 주는 건데 왜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실제로 구조를 바꿔서 다시 살아난 사례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받기 전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서 허와 실을 명확히 인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에서 식품 제조업을 하시던 대표님의 이야기예요. 2023년도 매출이 줄고 직원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부 정책 자금으로 2억을 받으셨고요. 이 2억으로 숨 좀 돌리자 하신 거죠.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직원 2명 신규 채용하셨고요. 사무실을 확장하셨습니다. 마케팅에 매월 2천만 원을 일괄 집행하시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그대로였고요. 결과는 고정비 월 600만 원이 증가한 상태였고 정책자금은 단 10개월 만에 소진되었습니다. 다시 대표님은 급한 돈을 구하러 뛰어다니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금은 받았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돈은 들어오면 해결될 것 같지만 흐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대표님 스스로도 생산성에 맞춤되어 있는 플랜을 준비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금은 부채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고요.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문제는 돈이 아니라 회사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회사일수록 대표자의 사업 기획이나 세부 내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고요. 상당히 좀 많이 둔해져 보입니다. 대표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책자금 왜 받으시는 겁니까? 살려고? 버틸려고? 그런데 자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자금은 독이 되고요. 자주 보이는 유형은 이렇습니다. 일단 받으면 뭔가 되겠지. 받자마자 사람부터 뽑자. 마케팅부터 쏟아보자. 하지만 자금은 결국 빚입니다. 반드시 돌려줘야 하죠. 문제는 이겁니다. 대표님들께서 사업 기획 중에 마케팅 기획과 시스템 운영 기획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수 계획도 없으시고요. 정산도 수익화도 타임라인도 없으십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고 계시고요. 특히 단건 브로커형 영업의 폐해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같이 대표님의 사업 기획에 대해서 매주 가거나 주기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자금만 받고 빠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행만 하고 끝! 그 이후에 자금 이후에 흐름 관리가 아예 없으셔서 대표님으로 하여금 세무와 회계, 리스크 분석 같은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회사는 더 큰 고정비와 불균형을 떠안게 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에 처해 있고요. 요즘에 제가 많은 상담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70% 이상이 이런 사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사례를 얘기해 볼까요? 구조를 바꿔서 어떠한 사례가 있을까요? 자, 자금 실행 전에 구조부터 바꾼 회사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이죠. 2024년 초에 식품 도소매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 정책자금 1.5억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미 브로커와 계약서도 주고받은 상태였지만 제 영상과 내용을 듣고 구조 설계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살펴본 건 월 매출 흐름이에요. 월 매출은 7천만원, 고정비는 4,300만원, 단기 부채는 상환, 매월 500만원, 이익률은 7%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자금을 이렇게 쓰시려고 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케팅 일괄 투자, 온라인몰 구축, 정규직 2명을 채용하셔서 이 두 분으로 영업 라인을 많이 확보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문제는 회수 구조가 없다는 것. 어떻게 언제 내 자금 투자한 거에 대해서 회수를 하겠다. 어떻게 우리의 회사에 대해서 생산성을 만들겠다. 그래서 전체 플랜을 바꿨습니다. 마케팅은 리타게팅 3회를 분산하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바꿨고요. 온라인몰은 오픈마켓과 노코드를 활용을 해서 자체 개발 부분에서 좀 변경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로 솔루션을 진행했습니다. 인건비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성과 기반의 외주 계약을 통해서 두 가지 경영 기획과 실제 아웃풋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픈마켓과 노코드 솔루션이라는 부분을 모르실 수 있으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픈마켓은 말 그대로 쿠팡, 스마트 스토어, 11번가처럼 이미 고객이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하고 있고요. 별도 개발이나 광고 없이도 시작이 가능하십니다. 노코드는요, 코딩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제품 소개 페이지, 주문서, 결제 연결까지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브랜드의 미니 홈페이지를 만들고 오픈마켓과 연결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고비용을 들여서 자체 쇼핑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 비용으로 매출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진행해야지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고 진단하면서 우리가 디버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자금 투입 후 2개월 만에 매출을 회수할 수 있었고요. 고정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채무와 회계 리스크는 제로가 되면서 또한 사전에 이것도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익 증가 시에 법인세 시뮬레이션 부채 비율을 변화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우리 회사의 대표님과 회사의 신용 등급 등을 미리 체크하였고요. 외주비와 마케팅비, 송금 인정 조건들을 미리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금은 실행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이 대표님은 지금도 매달 손익구조와 정산을 기준으로 경영의사서 결정들을 실시간으로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진행했을 때 적어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성장하고 있다, 멈춰 있다, 지금 하방으로 많이 안 좋은 조건에 놓여 있다를 파악하시면서 세부 조건들을 저희가 같이 컨트롤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업을 명확히 인지하셔야지만 앞으로 어려워지는 사업 환경에서 반드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님, 자금 신청 전에 반드시 4가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1번, 현금 흐름표 시뮬레이션. 자금 유입 전후에 매월 잔액을 변화를 체크하셔야 하고요. 분기세금, 상환 일정, 고정비 모두 포함해서 예측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받을 때는 융자다 라고 하시면서 갚을 때는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 거의 매우 많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 회수 구조. 자금 투입 후에 몇 개월 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매출이 회수될 것인지 캠페인과 전환율, 입금까지 흐름을 명확히 진행을 하셔서 외부 업체 관리하시거나 잘 안된다면 빨리 변경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고정비 구조 설계예요. 지금은 정직원 채용, 사무실 확장은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성과 기반의 외주 계약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구조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무이사, 운영이사, 경영실장들은 한 명의 이런 컨설팅으로 관리 구조를 설계하시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세이브 하시는 것도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회계와 세무 영향이에요. 부채 비율이 상승을 하면 신용도도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외주비와 광고비가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 전에 회계사와 세무사와 반드시 시뮬레이션 하셔서 이런 상세적인 실무 부분들을 실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안 좋은 사례와 반대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표님, 정책자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사이에 많은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설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실시간으로 어디까지 기획을 하고 확인하고 있느냐. 대표님께서 오늘부터 업무 일선에서 나와 있었다면 다시 들어오셔서 상세하게 회사를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자금 신청을 고민하시는 중에 대표님들께 분명한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구조 설계가 필요하시면 제 아래 번호로 정책 진단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통화를 드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방문 드려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꼭 대표님의 앞으로 사업이 단기 생존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 구조로 가는 길에 제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루하루 업무에 매진하시면서 안에 있지 말고 바깥에서 영업적으로 오늘 하루도 성장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